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지방거점 국립대 강원대학교의 전형과 그리고 어떻게 서류 평가하는지 그리고 합격권 성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점을 말씀드릴까 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지금 강원대학교 정말 좀 모집 인원이 아주 독특합니다. 수시 모집의 70.2%고요. 정시가 29.8%, 30%도 되지가 않네요. 지금 아마 얘가 제일 작을까, 정시 모집은 가장 좀 작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면서 다른 대학교 모터도 뭐 31.5%, 32.9%, 어떤 학교는 뭐 이제 39.8%, 40% 넘어가는 대학교도 있는데 강원대학교는 수시로만 70.2%를 선보하고 있고요. 수시 모집에서도 하나 좀 확대된 게 하나 있습니다. 복수 지원이 되긴 되는데 복수 지원이 2개 전형에서 3개 전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가 전형, 유형 관계없이 3개까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복수 지원은. 학생부 종합 전형,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고요. 학생부 종합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이 신설되었습니다. 15개 못한 33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또 변화하는데 수능 시험은 이제 선택 과목을 이제 지정했는데 인문계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탐구 거기 있고 그다음 자연계도 정해졌는데 이런 점 같은 경우는 아직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 이따 그 수능 최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8에서 13등급 이내, 의예과는 5등급이고요. 수의예과는 7등급 이내입니다. 그럼 지역인재 전형은 어떨까? 지역인재 전형은 좀 낮습니다. 일반 전형보다 한 단계 좀 낮춰서 9등급에서 15등급 이내. 의예과도 아까 일반 전형이 5등급이잖아요. 근데 지역인재 전형이 6등급 이내. 그다음 수의예과는 8등급 이내. 그래서 한 단계 좀 낮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은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 100%를 반영하고 학년별 반영 비율은 없고요. 진로선택 과목 역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취도 A는 15점을 주고 B는 9점을 주고 C는 3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차이가 뭐 많이 있죠. 어떤 학교는 3점을 주고 5점을 25점을 주는데 강원대학교는 가산점을 이렇게 좀 부여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강원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의 대표적인 게 미래인재 전형, 모집 인원의 543명을 선발하고요. 단계별 전형으로서 면접의 30%가 포함되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농특, 모집 인원 108명, 근데 일괄 합산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정말 농특 애들 제가 좀 컨설팅을 하면서 농특에서 정말 자기가 내신이 약간 좀 불안불안한 아이들 같은 경우가 국립대는 가고 싶은데 정말 일괄 전형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좀 힘이 빠져요. 단계별 전형이 아무래도 자기들한테 유리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모집 인원 810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괄 전형인데 사범대학교만 교직 인성, 적성 면접이 있어서 사범대학교만 면접 30% 들어가고 수능 최저는 아까 말씀드렸었죠.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527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많이 선발하네요. 여기도 마찬가지 일괄 전형인데 사범대학교만 면접 20%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까 사범대학의 면접 30이 아니고 면접 20%입니다. 면접 20%.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강원대학교 지원, 강원대학교는 합격자 성적 분포도를 아주 친절하게 잘해줬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에 합격권 성적 분포도 뭐 몇 등급 때 쭉쭉쭉 이렇게 쭉 그 전면 막 찍어줬었잖아요. 근데 강원대학교 역시 그렇게 2021학년도 합격권 성적 분포도를 지금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강원대학교를 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그거 참조는 매우 유리합니다. 지금 간호학과 인문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보면 합격 2021학년도 보니까 5등급 때 합격자도 있고요. 3등급 때 합격자도 있고 가장 높은 합격자 1등급 후반 합격자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간호학과 자연과학계열 같은 경우는 거의 2등급 때와 3등급 때에 밀집이 되었는데 나머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전형에서 뭐 관광 경영학과 그 다음에 뭐 건축학과 그런 것 같은 합격자가 3등급에서 4등급 때에 지금 몰려 있고 반면에 6등급 초반 합격자가 있는 학과
효과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점을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미리 인재 전형에서 합격자를 보니까 교육과 관련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윤리교육과 그런 합격과는 2등급대에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지금 뭐 3등급 후반대에 합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미리 인재는 의예과 당연히 1등급 초반에서 중반대에 몰려 있는데 여기 보니까 2등급 초반 합격자도 있기 때문에 이 합격권 성적을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농투, 춘천 캠퍼스 학생부 종합 농어촌 학생 전형 합격권 성적 분포들을 보니까 지금 다양해요. 2등급대에서 4등급 후반대까지 합격자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그리고 일단 교육과 관련된 것은 전부 다 합격자가 2등급대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원하는 학과가 무엇인지, 그래도 자기가 강원도 지방권 좀 국립대는 가고 싶다. 근데 4등급 후반대에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그 자기가 좀 비교과 활동을 열심히 준비했던 학생들은 4등급 초반, 중반, 후반대 학생들도 있는데 대부분 좀 3등급대에 많이 몰려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차 캠퍼스 같은 경우는 학종 미래 인재 전형 보면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는 이제 3등급대에 몰려 있어요. 근데 반면에 4등급, 5등급, 6등급대에 다 몰려 있고요. 반면에 어떤 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7등급대, 중후반대, 중반부 학생 합격자도 있습니다. 3차 캠퍼스 같은 경우. 그래서 그 점에 여러분들의 그 강원대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서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아마 아실 겁니다. 내신은 부족해도 그럼 비교과를 어떻게 참가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아마 판단할 수 있으실 거예요. 서류평가 같은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류평가 보시면 학업 역량은 30% 평가하고 있고 전공 적합성 25%, 인성 24%, 그 다음 발전 가능성을 21% 선발하고 있어요. 학업 역량에 이제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학업 역량 30%를 평가하는 것은 바로 학업 성취도와 학업 의지와 태도와 탐구력과 사고력을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이제 탐구력과 사고력을 이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 독서 활동을 될 수 있고 수행 평가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학업과 관련된 동아리 활동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에서의 보고서, 그 다음 그 과정, 탐구하는 과정, 그 다음에 수행평가, 그 다음에 진로 보고서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탐구력과 사고력으로 학업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하나 간과하실 게 있는데 보통 얘가 학업 역량과 탐구력과 사고력을 어떻게 좀 보여줄 수 있을까? 동아리 활동에서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진로 활동에서 보여주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진로 활동 같은 경우는 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진로 활동 보고서, 진로 활동 탐구 보고서라든지 그와 관련된 과목에 여러분들이 어떤 탐구를 하면 여러분들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그 다음에 또 뭐 또 보여주냐면 그 전공과 관련된 적합성과 전공과 관련된 학업 역량도 있구나. 이 두 마리 토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진로 활동란은. 그래서 그걸 꼭 이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공 적합성은 25% 평가하는데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성취도, 그 다음에 전공 관심과 이해도, 근데 진로 개발 활동과 경험을 보고 있어요. 전공 관심과 이해도는 이제 수행평가에서 보여줄 수가 있고, 또한 진로 활동과 자율 활동에서 보여줄 수 있고, 진로 개발 활동과 경험도 역시 이것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 점은 이제 진로 개발 활동과 경험은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커리큘럼이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발 뻗고 찾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굳이 의무적인 아닌 그런 커리큘럼들이 있어요. 학교에 그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학교, 우리 고등학교, 우리 학교에는 어떤 점이 있을까? 진로 활동, 어떤 활동들이 있는지 그런 점들을 진로 선생님과 적극적으로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 진로 개발 활동과 경험을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학교 프로그램이 있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성은 다른 지방 거점 공립대처럼 공동체 의제, 협업 능력, 공공성을 많이 따지죠. 그 다음에 소통 능력이라든지 성실성, 책임감, 발전 가능성 21%인데 이제 발전 가능성은 당연히 도전 정신과 자기 주도적인 활동 들어가는 하나 딱 강원대학교 독특한 게 이 점에 들은 무엇이 들어갔냐면 자기 관리 능력도 들어갔습니다. 자기관리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이 무엇이죠?
성실함, 학교에서 교내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활동, 그 다음에 자기 진로를 위해서 진로 탐색이라든지 진로 탐방이라든지 그런 점들, 그 다음에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에서도 자기 관리 능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면접 평가에서도 지금 뭐 거기 이제 강원대는 했는데 보니까 학업 역량을 매우 우습게 아주 우수하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학업 역량이 무려 50%고 인성이 30%, 잠재 역량 20%를 좀 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학업 역량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떤 학업 역량을 이것이 뭘 물으면은 보통 이제 대학교에서 면접에서 학업 역량을 본다고 그러면 내가 고등학교 때 했던 뭐 학업 역량을 물어보면 물론 그런 것도 물어보겠는데 무엇을 중점적으로 물어보냐면 지원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고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대학교 입학했을 때 우리 대학교 합격했을 때 과연 학업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면접에서. 그래서 면접에서 학업 역량을 평가한다고는 고등학교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역량은 고등학교의 학업 역량을 바탕으로 대학교 올라와서 우리 학교 입학을 해서 어느 정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지 그 점을 평가한다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원대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합격권 성적 공포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세세하게 그다음에 아주 친절하게 지금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꼭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또한 아까 평가 요소 중에 독특한 점, 탐구력과 사고력, 진로 개발 활동과 경험, 그다음 자기 관리 능력 이 세 가지가 다른 대학교에 없는 평가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